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도 특별히 수도권 2본부 서정부 본부장님 참석하셔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백석센터 가족과 함께 할 오늘의 이제 교육은요.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2, 4분기 교육이에요. 오늘 이제 전부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일찍 들어오셔서 접속이 잘 돼가지고요. 계획보다 조금 빨리 시작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인데요.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을 공부하고요. 재해 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같이 공부하고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관점의 변화,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문제 사례 대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먼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고객 서비스를 높여나가기 위한, 결국은 우리가 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는 것은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안전해서 우리가 다치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이렇게 1시간 투자해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1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 좀 이렇게 집중하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아주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좀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친절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이제 플라톤 선생님이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동료 간에 친절하고 또 고객한테 친절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가족에게 친절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또 용서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관대한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물에선 피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남한테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서도 눈물이 나게끔 돼 있고요.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이제 그 그리스에서 이제 그 아테네 외곽에서 아카데미아를 열어가지고요. 현대 형식의 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생각과 철학과 인생과 행복을 체계를 잡아서 잘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대형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고객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고객은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건물에 나타났을 때 이 KT 건물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해 주기를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뭐 특별히 대접이라 해서 막 이렇게 밥상 차리는 게 아니고요.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에 어디 모든 이제 공적 기관에 어디를 방문하든지 그렇게 썩 존중해 주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K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KT 건물에 나타날 때는요, 좀 이렇게 존중받고 싶어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좀 바쁘더라도 고객과 눈길이 마주치거나 고객을 마주했을 때는
진심으로 이렇게 존중해드리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고객은 여기 이제 우리가 각자 맡은 일을 바쁘게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일하느라고 이렇게 해도 눈길이 마주치거나 마주했을 때는 먼저 고객한테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요, 고객은 우리한테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 요구를 다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요,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고객이 말이죠. 한 1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 1년 전에 와서 얘기하고 여태 해결이 안 됐다고 막 하면서 따지들기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1년 전에 왔었는지 1년 전에 만나서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에 잘 안 남으실 거예요. 그래도 고객은 1년 전에 만나서 한 얘기를 다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질문하고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고객이 우리 이제 그 KT 빌딩을 방문해가지고요, 누구 만나기로 한 사람이 한 1분 내에 금방 올 것 같다. 그래도 그 1분이나마고 짧은 시간도 잠깐 동안이지만 편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편안한 자리를 권해드리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요거는 아주 철저한데요. 고객은 단돈 100원이고 200원이고 절대로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손해라도 발생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묻고 막 따지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사례를 준비했나 하면은요, 이 고객을 맞이해서 고객한테 정말 친절하게 서비스를 잘 하는 사람인데 상황을 보니까 고객이 엄청난 손해를 당할 만큼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마주했을 때 고객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잘하는 건지 한번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사실은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남자가 범죄자로 권총을 휴대하고 협박을 해서 지금 위협적으로 이 돈을 강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손님이 지금 오셔서 그 노후 희망 적금 남은 생일을 살아갈 돈을 지금 한꺼번에 딱 털리는 그 순간이거든요. 이 무기를 휴대한 사람이 뒤따라와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털리는 거 친절하게 생각하게 돈 널름 내주면은 고객은 이제 남은 세월 거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친절한 얼굴을 이렇게 이제 바뀌지 않으면서 친절한 채로 하면서 동료한테 사인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대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동료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 봉투가 적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걸 붙들고 일부러 씨름을 해가면서 시간을 지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가지고요. 이 범죄자를 이제 체포를 하고 이 노인네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갈 노후 자금을 완전히 딱 털려 나가는 거를 차단을 해서 고객을 진정으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역지사지 해가지고요. 그 할머니의 돈을, 노후 자금을 지켜드리는 이런 순간을 이렇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대처를 해가지고요. 이 여직원은 이제 그 표창도 받고요. 승진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로를 이렇게 공적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객 서비스는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고객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고객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고객을 진심으로 챙겨드리는 것, 이것까지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포함하는 범주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객 서비스 사례를 같이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재발생 사례 유인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사례는요, 우리 KT 건물에 이런 구간이 많이 있어요. 건물 옆에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이제 비탈진 콘크리트 경사진 도로 위에 덮개를 이렇게 이제 그 투명한 채광창을 덮개를 씌워놨는데 여기에 위에 이제 막 낙엽도 쌓이고 먼지도 쌓여가지고 위가 지저분해지면은 이거를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고압 물 청소를 하다가 이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여기 채광창이 여기 약해요. 두께가 4mm거든요. 여기 허공을 밟으면 그냥 깨지면서 쑥 빠져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다쳐서 추락사하는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기 그 골재 받침대 있는 구간을 밟아야지 이게 버티기 되지. 이 허공을 밟으면은 그냥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데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높은데 지붕 같은데 이게 강도가 약한 지붕에서 작업을 하려면은 최소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 강도가 약한 이런 이제 투명창 이런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미끄러지거나 이제 파손되거나 넘어지거나 이렇게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는 이제 올라가지 말고요. 가급적 이제 고소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을 하거나, 또 이렇게 여기 추락 사고가 있는 구간에서는 안전대를 이렇게 부착을 하고요. 요 고리를 이제 거는 구간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모, 안전대 이거를 철저하게 착용을 하고 안전 조치를 확실히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안 다치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 사례 두 번째는 이 안전불감증으로 우산을 들고 그냥 일자 우산을 들고 그냥 앞뒤로 휘젓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은 이 우산이 흉기가 돼버립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이 우산을 앞뒤로 휘저으면서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여성의 아주 은밀한 부위에 중상을 입힌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는 확률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이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렇게 초래한 그런 이제 대형 사고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내려오던 여성분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산을 쑥 뒤로다가 쑥 뺀다는 게 또 하필 뒤에서 올라오던 남자 아주 중요한 부위를 가격을 해가지고 중상을 발생시킨 사례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아주 믿기 힘든 소설 같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은요, 치명적인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제 사례, 오늘 저 모델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작업하려다가 추락해가지고 추락사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옥상 위에 여기다가 이제 이 꼭대기에 여기 고압 살수기로다 청소를 하려고 이제 여기를 이동식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 늘 2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 밑에 있던 이분이 뭔가 보조자가 걸레를 가질러 간 사이에 단독으로 올라가서 작업하려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크게 사고를 내서 이제 추락사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안전모와 안전대의 안전화를 철저하게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에는 절대 단독 작업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또 이렇게 보조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측면 버팀대가 이렇게 있어야만 쐐기 장치가 있어서 사다리가 움직임이 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바닥이 아주 평탄 견고한 자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사다리 최상부에 올라가서 쓰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중심을 잃고 이렇게 떨어지고 다치고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전대를 필히 고정을 좀 하고 이렇게 작업 발판을 또 이렇게,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작업 발판으로 사용할 게 아닙니다. 이건 이동용이고요. 어느 정도 여기 중간쯤에서 이렇게 좀 의지를 해가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보조자 2인 1조로 해야 되는 거는 보조자가 분명히 있어야만 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장비를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조자도 분명히 안전모를 써야만 머리를 안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건강하게 근무하시길 위해서 이렇게 안전보건 수칙으로 건강관리 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건강관리 수칙, 이거 왜 공부해야 될까요?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자료예요. 이거는 직장인들의 건강관리 10대 수칙으로 제정이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사단법인 직업건강협회에서 제정을 해가지고요, 안전보건 교육용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다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계단 이용을 좀 생활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렇게 걷기를 생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건물들이 대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하고 하다 보면은 계단에서 걸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거기가 위험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영양 섭취를 잘 하는 거 반면에 섭취한 만큼 연소를 제대로 잘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질 못하니까 섭취한 음식물이 내 몸의 영양소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건강 체질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운동을 철저히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몸이 건강해야 이 정신도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정신 건강,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육체 건강을 잘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하기 위해서 금연과 절주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흡연자는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체질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업무를 할 때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질병 치료 비용이 21배 차이 나는 걸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흡연자는 건강에 해롭다는 거고요. 음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사고 건수가 정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고요. 질병 치료 비용도 정비례해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술의 양이 늘어날수록 건강에 많이 해롭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시고요. 골고루 드시고요. 알맞게 드시고 야식을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식사 시간. 우리 전부 이제 아침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침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시거나 아침 식사도 못하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다 이제 점심 식사는 우리가 이제 약속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녁 식사를 일정하게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식사량을 적정량을 드시라고 하면은 적정량이 얼만큼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의 위장이 내 발의 크기와 같습니다. 발이 큰 사람은 위장도 크고요. 발이 작은 사람은 위장도 작습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발목 이하로 발이에요. 근데 내 그 발의 크기 양을 감안을 해서 음식의 양을 적정량이라고 하면은 위장의 크기보다 작은 양을 드셔야만 수축 운동을 해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양을 초과해서 과식을 해가지고 이 위장의 크기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를 하면은 이 수축 운동을 잘 못해가지고 위장이 늘어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정량은 내 발의 크기보다 작은 양을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골고루 섭취하시는 거. 골고루 섭취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편식하지 말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잖아요. 이미 충고할 수 있는 어른들이니까 골고루 섭취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녁 식사는 좀 일찍 하시는 게 좋고 적정량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일찍 하고 가볍게 하면은 좋은데 밤에 이제 9시 반, 10시쯤 되면은 출출할 수 있어요. 이때 야식이 땡긴다 그래서 야식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야식을 드시면은 위장이 밤새도록 볶이고 힘들어져요.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물만 드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키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지키시면 건강에 매우 유익해요. 네 번째,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하시는데 또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자, 규칙적으로 건강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정하게 하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시면은 이 사이클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후 늦게 커피를 드신다든지 또는 이제 탄산음료를 드신다든지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 이제 술이나 담배 이런 게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주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밤에 잠자리 뒤척거리면서 막 꿈꾸고 막 뒤척거리 이상의 잠을 깊이 못 잤다. 다음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때에 안전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오늘 피곤하다 그럴 때는요, 그 휴식 시간, 점심시간 이런 때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은 머리가 맑아지고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잠을 자는데 낮에 잠을 조금 자는 게 좋은데
그 시간을 15분에서 20분 이상 이렇게 길게 잠을 자면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요. 그날 밤에 또 잠을 깊이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다음날 또 피로가 누적돼서 밀려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짧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우리 가족들 대개 보면은 뭐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이제 계신데요.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 목록을 필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이걸 맞았나? 안 맞았으면 맞으셔야 돼요. 특히 폐렴, 화상풍, 대상포진, A형 간염 이런 거 필히 예방접종을 맞으셔야만 이런 대형 장애에 이렇게 이제 예방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필히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챙겨서 맞아주시고요. 이 감염병 예방, 특히 이제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에는 그 정부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방접종을 철저하게 때 맞춰서 이걸 맞으셔야 이런 이제 감염병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근무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이 예방접종 빠뜨린 거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세요. 또 하나,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거 검진 횟수 대비 의료비 지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가 절감되고요. 의료비뿐만이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망가지고 몸 상태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건강검진 통보 이렇게 오면은요, 대개 이제 나중에 받는다고 밀어놨다가 깜빡 잃어버리고 획을 넘기고 막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 통보하는 건강검진 꼭 예방접종을 이렇게 진단을 해서 중증 질환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암검진도 제때 받아가지고 이거를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국가 건강검진 제때 안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원 혜택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이거를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국가 건강검진을 제때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이 되면은 그만큼 고생을 덜 하고 정부 지원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을 절감을 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고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진단, 암검진 정기적으로 꼭 받기를 권유합니다. 7번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는 있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가 뭘까? 스스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다가 요 옆구리에다가 아예 그냥 그 발전기를 하나 장착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긍정 에너지를 여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내 몸에 충분히 충전을 해가지고 에너지 넘치는 상태로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근무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루에 한 번쯤은 한 10분 정도 시간 내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현재 왜 우울한 걸까? 왜 마음이 불안할까? 스트레스 받는 건 뭘까? 이걸 극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진단하고 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서로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서로 상호 간에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하면서 소통을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서로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보니까 우리 덕양빌딩의 윤성원 소장님이 아주 집중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훌륭한 이렇게 눈 맞추기를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우리 장정만 소장님은 바쁘신가요? 또 이제 자리를 비우셨고, 일산빌딩의 이윤희 여사님 왜 본인 얼굴을 숨기실까요?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교육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일산빌딩 이윤희 여사님, 비디오를 이용하여 선택하셔가지고요, 본인 얼굴 여기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간에도 적극 소통하는 거 필요하고요. 이 교육 시간에도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양방향 소통이 돼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일이 바쁘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신경 쓰이다 보면은
말이 거칠어지고 과격해질 수 있어요. 이 언어를 정지하고 순화시켜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소통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윤희 여사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교육에 참여를 하셔야지 서로 양방향 소통이 되고 눈을 맞춰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9번째, 근골격계 질환 예방입니다. 우리 틈나는 대로 지금 우리 단체를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까요? 스스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셔야 내 몸 상태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 백석빌딩의 박명진 씨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장정만 소장님도 지금 잘하십니다. 이렇게 움직여야 수시로 이렇게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야만 몸 상태를 좋게 하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건물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나 담이 절린다. 또 이렇게 이제 접질려서 넘어졌다. 발목 삐끗해서 다쳤다. 이런 거 본인 스스로가 내 몸을 유연하게 만들질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일에 임하고 이러다 보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업무 시작 전에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업무 마친 후에 또 스트레칭 해주시고, 휴식 시간에도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해서 우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요, 내 마음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10번째는 유해 요인 확인 및 보호구 착용이 중요합니다. 위험물 대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안전보호구를 챙겨야 돼요. 근데 이거 왜 강조하나 하면은요, 우리 모든 기업들이 작년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전보호구를 사서 현장에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고가 줄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장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안 했는데 이제 지금도 그냥 사줬어도 이걸 안 하고 그냥 일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 부상을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보호장구를 철저하게 꼭 잘 챙기시는 게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보호구 특성은 어떤지, 성능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어떻게 착용하면 제대로 하는 건지 이걸 잘 숙지하셔가지고 이렇게 안전보호구를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보건 건강관리수칙 10가지를 함께 알아봤어요. 안전보건 건강수칙 우리 적극적으로 숙지를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이 각자의 안전과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걸 지켜주시고요. 안전, 건강, 준수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고요. 부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고 몸 상태를 좋게, 컨디션을 좋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엔 직장의 스트레스 극복 요령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트레스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게 몸이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왜 문제일까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 전혀 없이 살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이 이 깊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산골짜기 들어가 혼자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스트레스는 안 받지만 무기력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감이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인생 회의감이 와가지고 뭐 이거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상한 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진화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가 이제 적절할까? 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스트레스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선진국들은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 꾸준히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6.25 동란 직후에 세계 최빈국,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외치면서 서두르고 바쁘게 땀 흘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어요. 짧은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바빠지고 그냥 서두르게 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극복을 하면 힘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진단해서 극복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스트레스는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정말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해나가는 팀워크를 이루고 일을 하려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직무 책임감 때문에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물론 스트레스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직무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리고 살면 더더욱이 안 되겠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 일을 잘 해내려면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미리 알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단체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하려면 팀워크에 대해서 일하려면 단체 생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를 제가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KT 본체 연수원에서 제가 이제 그 마케팅 교육부장으로다가 이제 전체 그 교육 과정을 총괄해서 운영하는데 매주 400명에서 450명이 전국에서 교육 들어오면은 그 450명을 전부 다 책임지고 잘 이끌어서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일주일간 교육시켜서 수료를 시켜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더 힘들어지는 걸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생활은 일단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는 걸 미리 전제를 하고 여기 적극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산빌딩 노재현 소장님, 여기 건드리지 마시고요. 그대로 참여해 주세요. 여기 낙서가 되고 있는 게 요게 지금 일산 노재현 소장님 그렇게 뭐 시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마시고요. 스트레스 발생 원인 직장 밖에서는요. 이 생활 환경이 교통, 체증도 심하고 범죄 사고도 많고 대인관계 하는데 또 그 범죄자도 많고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증상은요. 우울 증상이 올 수 있고요. 의욕이 저하되게 돼 있어요. 괜히 짜증이 내고 긴장감이 조성이 되고 막 불안감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고혈압이 올 수 있고요. 당뇨병이 올 수 있습니다. 성인병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변비나 불면증 같은 게 오기도 하고요. 비만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작업 효율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고요. 알코올에 의존하는 게 높아지고 과식증이나 거식증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긍정적인 만남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만나면 만날수록 스트레스 해소되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짜증내고 욕하고 이렇게 한숨 쉬고 이런 분은 만날수록 기운 에너지 뺏기고요. 그 진상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표정 스스로를 진상 표정을 다 날려버리고요. 좋은 인상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언어를 순화해서 말을 표현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일산 이윤희 여사님은 또 얼굴 끄고 나가셨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여기 교육에 참여를 해주셔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지금 현재 근무 시간에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두 번째, 취미생활로 이제 스트레스 해소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충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체력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하고 체조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자, 우리 이제 아침마다 이제 만나면은 모여서 아침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 조회 시간에
아유, 출근했으니까 이제 사나 주거나 또 일해봅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에? 우리 오늘도 한번 힘차게, 안전하게, 화이팅! 힘내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에너지 넘치게 이거를 해야지. 아침 조회를 해야지. 이게 그날 이렇게 컨디션 좋게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냥 바쁘게 출근해가지고 아이고 출근했으니 또 해내는 거 해봅시다.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 넘치게 긍정적으로 활력 넘치게 아자 화이팅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루를 활력에 넘치게 하셔야만 몸을 안 다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아침 조회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TV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영화를 한 편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나라 한국의 TV 드라마라는 거는 2달, 3달씩 질질 끌어가면서 그 중간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끝까지 보게 만들려고 막 이상한 스토리 만들어 놓고 막 막장 드라마 만들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더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매가 아니었다는 등 뭘 해괴한 소리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스트레스 왕창 받게 하고요. 막 치명적인 순간에 화면이 딱 멈추면서 내일 또 계속됩니다. 이러면은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영화를 한 달에 한 편도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스트레스 극복 방안 5번째, 술, 담배 의존하는 거 이건 적극 탈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미래 성과에 대해서 열매와 보람을 미리 가져다 놓고 보람을 느끼면서 성취 동기를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을 지켜나가는 게 스트레스 극복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재해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재해 예방을 제대로 철저히 못 해가지고 어디 다치잖아요. 다치는 순간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내 몸을 온전히 지키고 근무하는 게 스트레스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요. 안전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게 미래의 스트레스를 다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우리 관점의 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근무하는 환경이 좀 이렇게 열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저 영상은요, 저 여의도 증권가에서 증권회사 직원이 명품 시계를 분실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명품 시계를 분실한 게 쓰레기통으로 저절로 들어가 가지고요. 쓰레기로 이제 버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직원은요. 미화원실에 와가지고 미화원 직원한테 누명을 씌워가지고 너 훔쳐간 거 내놔라. 이제 완전히 그냥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극복 사례를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환경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이게 어설프게 누명을 썼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이 의심은 계속되게 돼 있고요. 계속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딱 털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한 문제가 이런 의심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이 인경 씨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곤경에 처했는데 이때 내버려 두고 혼자 이렇게 당하게 내버려 두면은요. 이 사람 혼자 누명 쓰고 혼자 어떻게 해결될지 뭐 해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누명 쓰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혼자 곤란에 빠져서 곤경에 처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선배가 딱 나서가지고 보호자로 역할을 하고 나서가지고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걸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통장을 또 이제 뒤지면서 통장에 돈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도둑질해서 예금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몰아붙이는데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대로 누명을 쓰면 절대 안 되겠다. 응? 너 정말 아니지? 너 많이 한 거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우리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쓰레기 봉투를 다 뒤져서 확인을 해보자. 응? 우리가 인경이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인경이하고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인경을 못 믿고 우리가 동료를 믿지 못하고 누굴 믿고 그렇게 이제 갈 거냐. 이 사람을 이제 곤경에 처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훔칠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신뢰를 보여주면서 서로 도와가지고 팀워크에 대해서 이거를 전체 퇴근 시간 늦추고 다 모여가지고 이걸 뒤지면서 분명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이제 극복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명품 시계가 쓰레기통에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수거를 할 때 이거를 확인해서 걸러서 이렇게 되돌려 주는 거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미안하다 한마디 딱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당신도 사과를 해라.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도둑 누명을 씌워가지고 의심한 거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분명히 사과를 하라고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요. 너 사과 안 하면은 그냥 척추 제다리 붙어 있을 게 어쩔 거다 하고서는 막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나가니까 저도 이제 미안합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사과를 해가지고요. 사실은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가지고요. 이 누명을 썼던 여직원 평소에 그만큼 동료들과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서로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이 억울한 누명을 분명히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여기 미아원실에 와서 의심하거나 이렇게 누명 씌우거나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쐐기를 박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걸 준비해서 같이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습관 3가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일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그 KT 본체 동호회 회원이 2만 1,000명인데 그 회원 2만 1,000명이 있는 동호회에 이제 제가 이제 운영위원 임원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보통 모임하면은 행사 있으면은 막 300명, 500명씩 막 모여오잖아요. 그 모임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는 사람 딱 다릅니다. 똑같은 또래에서도. 왜 다른가 하면은 일하시는 분은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눈빛이. 근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목적 의식 없이 쉬는 사람은 이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이미 흐릿해져 가지고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삭 늙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나 나이도 먹었고 이제 일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좀 푹 쉴래. 쉬는 순간 3개월이면 완전히 폭삭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는 습관, 이게 좋은 습관이고요. 2번째는 운동하는 습관을 열심히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내 몸 건강을 지키고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다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습관을 좀 열심히 들여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게 중요해요. 3번째. 학습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공부하는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요, 삶의 질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중요한 또 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취득한 공인 자격증은 이제 40개를 탔습니다. 40개를 취득을 했는데, 공인 자격증을 40개를 취득하고 나니까요, 요 자격 취득한 전문성으로 어느 곳 어디에서나 이제 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습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니까 이런 면에서 좋고요. 저희 집의 자녀들도 학습하는 습관,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들로 이렇게 활용되는 거를 제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웅으로 알려졌던 롬멜 대장군, 그는요 늘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이 사령관이 전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훈련을 좀 빡세게 했습니다. 교육훈련 받을 적에는 사병들이 전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니까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한 명도 안 다치고요, 한 명도 죽지 않고 내 목숨을 지키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적을 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지는 교육훈련이라는 것을 설득해서 그 휘하의 모든 장병들이 그 훌륭한 교육훈련을 받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서 이렇게 사회에 멋지게 복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KDFS는요, 최고의 복지는 이렇게 안전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야말로 우리 KDFS 소속 전 종사원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몸의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막강한 사명감으로 우리 그 건물관리 서비스 동종업계의 선두로요, 안전 TV를 개설을 해가지고요,
안전교육을 아주 차원 높게 첨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임하실 적에 수강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일산의 이윤희 여사님 그 이제 얼굴 보여주시는 거 2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꺼놓으시네요. 이렇게 안전교육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요. 내 몸의 안전을 지키는 게 내 몸의 행복을 지키는 거고요.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교육을 그냥 아유 또 뭐 교육이야 뭐 억지로 그냥 뭐 이렇게 참여하고 그냥 이렇게 눈 지그시 감고 화면 꺼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듣다가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는 교육 효과 없습니다. 우리 기왕에 근무 시간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집중해서 이렇게 참여했으면은 정말 서로 이렇게 눈동자가 살아서 우리 이렇게 윤성원 소장처럼 정말 집중하고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내 몸의 안전을 지키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팀워크를 이뤄가지고요. 우리가 사소한 일로 어떤 누명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료들이 이 사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우리가 같이 근만 세월 10년 동안 이럴 사람이 아니다. 적극 변론하고 이렇게 옹호해가지고요. 그 논명을 벗겨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냥 누가 와서 의심하니까 제 그럴 줄 알았어. 뭐 내 평소에 내 아주 싸가지 없는 거 내한테 보고 있어. 서로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만들면 안 되고요. 신뢰를 얻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만큼 필요하고 서로 이제 밝은 미소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특히 우리 백석센터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호응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저와 이제 자리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음소거 해제하신 분 계시죠? 네, 좋아요. 자, 백석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 하겠습니다. 백석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백석센터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저 본부장님,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백석센터 가족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에 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덕신 교수님 교육 준비하려고 노고가 많으셨고 오늘 감동입니다. 다만 일부 우리 직원들이 조금 집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예, 또 다음에 반가운 얼굴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바쁘시니까 제가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